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 KBL 로만 팩트 일부 소식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면 벌써 12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죠. 떠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일부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관희 선수. 저보고 대가리라고 했던 이관희 선수하고. 대가리를 쳐야 된다. 그렇죠. 한번 차임을 당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가 좀 돼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1부, 2부나 아니면 그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정도 인터뷰하는 고정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좀 어떠세요? 왠지 오늘 결과물에 따라서 오늘 만약에 이관희 선수가 굉장히 이동혁 기자의 어떤 심기를 건드린다. 그러면 나 다시 안 해. 아니, 제가 무슨 뭐 히틀러입니까? 일본구의 히틀러. 뉴틀러 아닙니까? 우리 애청자님이 좋아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여러분의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첫째 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던 건 뭐냐면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50 가까이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해소수술하죠. 제가 나이 얘기하면 좀 이제 약해져요. 니도 당해봐 나중에.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그렇죠. 수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이제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일단 이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은데 댓글 우선주의로 저희가 하는데 너무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도 한번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렇군요. 진짜. 저희가 또 이런 걸로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일단 아이님이 두 분 닮았습니다. 형제 같아서 친구가 있는 방송 같습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 초반이었으면 살짝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 관계자가 둘이 닮았다. 다만 이동환 기자가 옆으로 더 크다. 저는 지금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너 닮으려고. 그렇군요. 그리고 고스포스고님이 댓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블의 인생 라이브 한다는데 새벽 2시 녹음 파일 댓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리셨고 반응을 하셨던 걸로 알아요. 요즘에 이제 크블 인생이 슈퍼챗에 미쳐가지고 그냥 하면 안 해주니까 고스포스고님이 저도 봤거든요. 2,000원을 기부를 하시면서 자 이거 새벽 2시 녹음 파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박재혁 기자도 응답을 했죠. 누드 그랬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도찰한 거예요. 두 분 어디 계셨길래 누드를 지키십니까? 사우나나 이런. 더 이상 묻지 마요. 걔는 지금 선을 넘었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영환님이 김준환 선수 안 뽑힌 이유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댓글을 갖다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좀 짧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짧게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가 쌓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짧게 얘기를 하면 경희대 왕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경희대 왕따설은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학 감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다. 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왕따설은 사실은 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 물론 몇몇 이제 세부적인 뭔가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제가 김준환 선수에 대해서 사이즈가 좀 이제 좀 애매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라운드 픽을 이렇게 보시면 참고 자료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라운드 픽을 보시면 1라운드 픽은 대체로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준환 선수가 사실은 1라운드 후반에 어떤 변수 그리고 2라운드 한 중반 정도에 뽑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밀리면서 못 뽑힌 거죠.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이제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고 그럼 2라운드 중반까지 이렇게 봤을 때 김준환 선수가 왜 못 뽑혔냐 이렇게 보면 SK 같은 경우에는 오재현 선수를 뽑았죠. 뽑을 만한 선수였고 그다음에 이준이 뽑았고 곽정훈 뽑았어요. 그렇죠. 뽑을 만한 선수를 뽑았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가드를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석고 선수를 보강을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실링 차원에서 그러니까 잠재력 차원에서 그렇게 뽑은 거고 그 뒷순위 이제 팀을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뽑기가 좀 애매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이제 어떤 슈팅 가드 또는 2번, 3번 자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운이 굉장히 나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면 3라운드에도 뽑혀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해요.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기사로도 썼다시피 뭐 어떤 학연이나 지연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선수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 선수를 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나 봤을 때 수련 선수 제도를 갖다 좀 부활을 시키자. 뭐 지금은 폐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동아 이제 최용석 기자가 또 잘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쪽하고 지금 교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이 선수를 좀 구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딩건을 배가고프님이 차민수 선수가 1순위 되면서 점점 고교 출신의 1라운더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농구가 후퇴한 건가요? 아니면 고교 유망주들이 많이 발전한 건가요? 전문가 기자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사실은 대학농구가 후퇴한 게 조금 더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대학농구 현장에서 들린 이야기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수업 일수의 어떤 확대로 인해서 네. 예전처럼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선수들 자기 관리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팀에서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날짜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많이 묶여 있다가 대학에 온 상태.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플러스로 이제 그냥 굉장히 근본적으로 좋은 유망주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대학농구의 전반적인 수준이 좀 하락을 했고 이거를 이제 프로 뭐 감독님들이나 관계자님들 얘기를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최근에는 진짜 대학농구는 로터리를 뽑아도 별로 이렇게 기대가 사실 예전만큼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신인 드래프트의 어떤 가뭄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뭐냐.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 뭐 박정현 선수 1순위 뽑혔지만 예상대로 뭐 전혀 이제 즉시 전력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즉시 전력감이 없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제 고교 선수들을 뽑았을 때 또는 얼리로 뽑았을 때 어떤 양홍석, 송교창 이런 이제 대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내년 되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이제 얼리로 나오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 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나오는 선수들 중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쵸. 내년에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갔을 때 그러면 가서 뭐를 배워오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보면 솔직히 유망주들이 대학교 가서 뭔가 소득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종현. 네. 없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 발전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그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트렌드는 꾸준히 좀 계속되지 않을까. 대학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없이는 그리고 대학 내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 2학년 때 이렇게 하고 원리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대세가 됐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토님이 김동현 선수 출전 시간이 적어진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는 LG 얘기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KCC, 전자랜드, 삼성, KT, LG 순으로 한번 가보고 저 삼성 편에서는 이관희 선수 인터뷰를 한번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KCC 지금 단독 1위를 갖다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KCC는 이제 휴식이 끝나고 일정에서 이슈가 가드진의 부상자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이 부분인데 그렇죠. 두 명이죠? 예, 그렇죠. 김주한, 유병은 이적생 두 명인데 일단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한은 12월 5일 첫 경기부터 복귀를 합니다. 네, 김주한 선수는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병우는 아직 불투명입니다. 불투명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좀 달라요, 둘이 상황이. 그러니까 유병우는 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전달드렸지만 족저근막 파열 부상이고 이게 사실 꽤 큰 부상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유병우는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재활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12월 5일부터 바로 뛰는 건 힘들고 반면에 김주한은 발목 인대를 다쳤는데 이게 사실은 좀 잘 안 다치는 인대라고 해요. 이 인대가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복귀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12월 5일쯤에는 돌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그 KCC가 이제 그 한양대랑 연습 경기 됐는데 그때도 뛰었습니다. 꽤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김주한 선수가 돌아왔을 때 과연 KCC가 그 휴식기 이전의 어떤 단독 1위 굉장한 돌풍이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성과였는데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KCC가 김지환, 유병훈이 없을 때 잘 나갔던 이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선수로 얘기하면 유현준, 이정현
되게 잘해줘요. 거기다 정창현까지. 근데 김주현이 왔을 때 이들의 어떤 롤이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출전 시간이 좀 다시 배분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게 결국에 또다시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딜레마가 있는데 저는 근데 김주현의 플레이 스타일상 이게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정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김주환이 돌아오는 거라서 이정현도 굳이 막 지환이 왔으니 뭐 나 스타일을 바꿔야지 이런 스타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김지환 선수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좋은 선수죠. 그리고 수비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개개인 어떤 공격의 어떤 기복은 있을 수 있는데 수비에서는 도움이 분명히 될 수가 있다라는 보고 있고 오히려 로테이션 멤버가 한 명 더 늘면서 KCC의 외곽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KCC가 단독 1위를 한 이유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하나 더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 이 두 조합이 나머지 조합을 압도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들이 휴식기 이후에 과연 KCC가 더 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즉 이제 라거나는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쵸. 타일러 데이비스는 여전히 위력적인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40분 내내 최상급 외국인 선수를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 있고 근데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CC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전 같으면 KCC도 역시 이제 변수가 어느 정도 좀 있기는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코어가 탄탄하게 가면서 타일러 데이비스, 이정현, 유현준 또는 송교창 이렇게 탄탄하게 가면서 그거를 이제 유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단독 1위 어떤 그 비결이었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팀들의 어떤 코어가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대모비스라든가 또는 SK라든가 또는 그쵸. 다시 돌아올 이제 전자랜드라든가 이런 팀들하고 코어 싸움에서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나머지 팀들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휴식기 이후에 그 어떤 그 전력 변화가 김지한 선수 하나 정도이고 이정현 선수가 사실 마지막 경기는 좀 못했어요. 그렇죠. LG전. 예. 못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스텝업이 되느냐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KCC 단독 1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떨어질 것인가 요거의 어떤 그 핵심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 한 두 가지만 더 이제 추가하자면은 일단 유병훈의 복귀 시점 12월 5일에 못 돌아오면 안 돼. 어느 정도로 그러면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로테이션 멤버 더 늘어나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세컨 유닛 라거나가 나오는 이 세컨 유닛의 위력. 그러니까 라거나가 지금 사실은 일단 물론 이제 휴식기 이전에 나름 이제 돌아와 주긴 했지만 빨리 돌아가기 전 몸 상태는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스에 들어오고도 막 5분 정도 막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라거나의 훈련 모습 봤는데 휴식기 동안에 몸 상태가 거의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좋을 때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거의 뭐 훈련에 제약도 없고 엄청 잘 다니는 상태여서 만약에 라거나가 부상 이전의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이 휴식기 이후 일정을 치른다면은 KCC가 진짜 빅맨에서도 타일러 20분, 라거나 20분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KCC는 진짜 다른 팀들이 올라와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이 부분은 이제 주제에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라거나 선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라거나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사실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그런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휴식 이후에 라거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 라거나의 어떤 명함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솔깃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랜드 휴식기 이후에 전력의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차바이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렇죠. 11월 중순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때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재개되는 시즌 일정에 초반 몇 경기는 좀 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안 그래도 전자랜드가 포워드진이 지금 이제 정효근 선수가 안 온 상태에서 포워드진 사실 차바이 선수가 많이 끌어줬어야 되는데 다치면은 이게 공백이 좀 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좀 이제 전자랜드가 몇 경기 치르면서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차바이 선수는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탄탄함은 있고 그걸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바이 선수는 은근한 팀의 공헌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랜드의 어떤 상승세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공헌도 역할을 했다. 그렇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정영삼을 조금 더 뛰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포워드가 부족하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에 좀 변화를 좀
단기적으로 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사실 최근에 전자랜드를 둘러싼 대표적인 루머가 헨리 심스 교체 그렇죠. 루머지 않았습니까? 예. 헨리 심스가 좀 이제 부진하긴 하죠. 예. 어떤 부분이냐면 시즌 초반에 헨리 심스 같은 경우에는 큰 키에 어떤 그 보드 장악력은 있는데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이 부분이 몸 상태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량의 문제인지를 봤을 때 계속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기는 해. 약간 얼클락 같은 느낌? 그렇죠. 물론 얼클락보다는 낫지만 그렇기 때문에 헨리 심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부족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에릭 탐슨이 잘 메워줬죠. 에릭 탐슨이 굉장히 잘 메워줬고 근데 에릭 탐슨 같은 경우에도 휴식기 마지막 몇 경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으면서 헨리 심스의 역할이 좀 더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전자랜드 어떤 전력의 굉장히 핵심 그쵸. 이유 중에 하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헨리 심스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에릭 탐슨이 워낙 또 잘해주면서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시즌 초반부터.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루머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자랜드가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좀 기로에 좀 서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워낙 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1승 1패 전략으로 가고 거기에 정용훈이 들어오고 차바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6강 혹은 4강권까지 지금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된다. 근데 전자랜드에 양준호 선수가 또 들어왔죠. 그렇죠. 예. 양준호 선수가 사실은 대학에서 가드 중에 가장 즉시 전력감에 가깝다라고 이제 평가받았던 그런 선수인데 이 양준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양준호가 기본적으로 사이즈와 수비가 되는 선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찬희와 같이 해도 되고, 왜냐면 슛도 되니까. 그렇죠. 또 김낙현과도 짝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점에서 저는 뭐 이동 기자도 지난주 즉시 전력감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신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빨리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시즌 초반에 재계약을 맺은 홍경민 선수 좀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 좀 떨어졌죠. 네,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네. 팀 상황상 정혁은이 지금 제가 알기로 1월 초에 돌아온 걸 알거든요. 네네. 그때까지 뭐 포워드도 포워드지만 전반적인 어떤 순위 버티기를 위해서 양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 다음에 우리 이관희 선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 예. 삼성이 시즌 초반에는 공격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수비에서 허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부분에서 사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었죠. 근데 갑자기 이 팀이 바뀌면서 수비의 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기 아이자 힉스를 중심으로 김동국과의 어떤 2대2 공격 좋았었고 그러면서 팀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휴식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1순위 차민석을 지명을 했는데 네. 자, 일단 삼성의 지금 이제 휴식기 이후 키포인트 두 가지. 김준일은 그럼 언제 들어오느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보면은 김준일이 지금 부상 당시에 이제 지금 발목인대 파열이었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진단을 받았고 지금 한 4주 좀 넘게 지났거든요. 네. 근데 회복이 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팀 훈련도 합류를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주 이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삼성이 좀 장신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고 차민석은 그럼 언제 나오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차민석은 고졸 루키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막 팀 적응을 시작한 패턴을 해오는 단계예요 지금은. 그래서 역시 차민석도 지금 팀 내부 좀 평가는 바로 이렇게 경기에 나가기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김준일 선수에 대해서 김준일이 없었을 때 삼성의 어떤 수비의 어떤 효율성이 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준일 선수는 삼성에 굉장히 필요한 조각이라고 그렇죠. 예. 할 수가 있고 김준일 선수가 그런 이제 수비의 약점만 조금만 메운다면 충분히 삼성이 좀 더 탄탄한 포스트를 가지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김준일은 삼성에 굉장히 필요한 조각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준일 선수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김준일 선수의 어떤 복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이관희 선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희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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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웃어요? 말투가 네. 어제랑 좀 달라가지고. 어제 이동희 기자를 직접 섭외 전화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나 유동욱인데. 참, 예. 처음부터 이러면 곤란해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관이야 그러고 이렇게 한 거죠. 방송이잖아요. 방송 알면서. 어제는 되게 무게감을
가고 싶어서 전화하길래 네. 네. 약간 부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전화하신 게 아니라 저를 혼내시려고 전화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 아, 평소에 선수를 자주 혼내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네.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전화를 하게 된 게 좀 아쉽네요. 근데 우리 이관희 선수 때문에 저희가 녹화 시간도 바꿨어요. 아니 저도 지금 훈련 스케줄 좀 바꾼 상태라 아, 그래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개인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아. 네, 좀 뭐 늦춰야 돼가지고 저도 지금 네.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 지긋지긋한 관계. 네. 각관이 아주. 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대화로는 우리가 밀려요 지금. 아, 그쵸. 엄청 밀리고 네, 있어 지금. 벌써, 예. 준비를 많이 했어 내가 볼 때는. 저희 지금 뭐 이렇게 질문 몇 개로 끝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에요. 저는 1박 2일로 날을 잡고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우리 합방하면 진짜 한번 합시다. 예, 저는 언제든지 뭐 가능하고요. 쉬는 날 만약에 날만 맞으면 네.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희 선수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관희 선수가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농구 선수 각관이 이렇게 지금 네임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요즘 좀 뜸한데 이게 시즌 때문인가요? 시즌 때문은 아니고 네. 저뭐 편집하는 뭐 과정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잠깐 이제 중단한 상태인데 네. 한 2, 3일 전부터 유튜브 지금 다시 제가 편집을 하고 있고 아. 이번 주 안에 좀 비시즌 때 이제 뭐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올리고 네. 뭐 오늘 내일 중에도 조금 뭐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찍을 생각입니다. 어떤 건지 좀 이제 가볍게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좀 웃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 드래프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 팀 선수들이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네. 삼성이 1라운드 1순위가 딱 나오더니 김지영 선수가 네. 아씨 올해 나왔으면 1라운드 1순위로 삼성 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박지원 선수나 뭐 이우석 선수나 이렇게 좋은 가드들이라고 평가되는 선수들을 네.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얘네가 너보다 잘해? 뭐 어때?라고 물어보니까는 네. 말도 안 하고 그냥 콩수만 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요번에 나왔으면 1라운드 1순위로 삼성 오는 건데 이제 올해 나올 걸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올해 이제 1라운드 1순위로 들어온 이제 차민석 선수하고 네. 이제 3순위로 들어온 김지영 선수하고 이제 1대1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찍을 생각입니다. 굉장히 진짜 재밌네요, 그거는. 네. 예. 그래서 그 일화가 조금 웃겨가지고 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뭘 찍을까 하다가 그거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그 농구 선수 갓관이잖아요. 네. 그 자기 자신 보고 갓관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관이도 있고 많잖아요. 아니 제가 제 스스로 가란 단어를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팬분들이 제 경기를 잘하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제 유튜브를 하는 건데 네. 좀 좋은 아이디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륜농구에서 삼성 아이자이 힉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 제가 이제 짱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이관희 선수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선수 실제 어떻고 냉정하게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를 보면 랭킹 한번 매겨줄 수 있어요? 외국 선수 랭킹으로 뭐 3류 농구 1위 농구 이것도 준비했어. 1위 농구에서 예.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아이제이엑스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용병 얘기가 나올 때 자밀 원희 선수하고 이제 라보나 선수 빼면은 그 두 선수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네 명의 외국인 선수가 가장 이제 높은 클래스의 외국인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선수들이 이제 KCC랑 경기를 할 때면은 네. 솔직하게 데이비스 선수가 나오는 것보다 라보나 선수가 저희는 더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한국 농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네. 이제 알아도 못 막는 게 라보나 선수인데 네.
저희 팀 선수는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보다는 라거나 선수가 좀 더 무서운 선수로 이제 기억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라거나 선수하고 데이비스 선수를 가지고 있는 KCC가 워낙 강하지만 네. 그래도 데이비스 선수보다는 건하 선수가 아직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현장에서 부딪혀보는 같이, 선수들 평가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굉장히 좀 새겨서 좀 들어야죠, 진짜. 예. 그리고 지난번에 루도바에서 저보고 이제 대가리로 그러면서 $3 매겼잖아요. 기억하시네요. 예, 뭐 제가 $3인 거,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3은 뭐 중간 이상은 하니까 $5가 이제 최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크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방송 아시죠? 안 그래도 네. 크블 인생을 제가 아까 낮에 자려고 네. 하다가 자기 전에 유튜브를 잠깐 들어가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크블 인생 맞죠? 이게 라이브로 떠가지고 네. 이제 얼굴이 낯익은 분 세 분이서 라이브 방송하고 클릭을 해봤는데 그 3명 떨거지들 있죠, 네, 그거. 네. 저는 술 드시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근데 이제 세 명의 그런 조합이 네.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복장과 이런 세 명의 그런 기운들을 봤을 때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저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좀 들어가서 보는데 이제 혹시 팬분들이 슈퍼챗을 10,000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 가지고 굉장히 행복해하시더라고요. 네. 떨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단어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렇죠. 자, 그럼 저를 이제 대가리로 보시면서 $3 매겼는데 이 크블 인생 그 3명의 떨거지 최용석, 박세훈, 박지혁 이 3명은 좀 어떻게 매기시나요? 선수로 본 기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저는 또 기자분들 얘기 나올 때 네. 구단에서도 그렇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저는 장난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이동환 기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이동환 기자가 나쁘게 내 기사를 쓰면 네네. 이제 선수 입장에서 너만 손해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자분들이 네. 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면 네.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대부분 다 이런 거 은근히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예, 그럼요. 유튜브에 맞아요.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하면 그거 좋아하죠, 당연히.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구단 입장에서는 예. 또 선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자분들 얘기 나올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 그걸 또 제 스스로 또 걸러서 얘기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이관희 선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 이제 같이 하면서 $0 매기셨잖아요. 네네네. 예. 뭐 이제 그때는 저는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만 혹시 지금도 그대로 $0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랐나요? 제가 유튜브 네. 간단히 김영 기자랑 두 분이서 최근에 농구 영상 찍은 것도 봤는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그런 최소한 $3급 이상인 기자분들하고 방송을 해야 네네. 이동훈 기자님이 나올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제일 기억하는 김영희 기자는 $1로 매겼어요. 네, 맞아요. $1 밑에 급의 기자분들이랑 나오면은 예. 그거는 방송이 나갈 가치가 없다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도 그럼 제가 섭외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전화 연결. 예. 아니 예. 이 방송을 섭외할 때는 예. 그 방송에 대가리가 섭외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예. 맞는데 그러니까 저 아직도 $0 맞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냥 $1만 줘요. 당연하니까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예. 요것만 합시다. 그러니까 평가는 구체적인 평가를 우리가 나중에 합방 가서 하고, 예,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최용석, 박세훈, 박지혁, 손대범, 서정환, 정지욱 요 $만 한번 매겨보죠. $만. 간단하게. 하나를 매겼었는데 구단에서 이거는 나가면 이제 조금
아니요, 제가 책임질게요. 문제가 있겠다 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최양섭, 박수윤, 박지혁 기자님 네. 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박지혁 그 머리 빡빡 한번 네, 네, 네. 예. 그분은 머리 민 것 때문에 기억을 하고 네. 그 뒤에 그 세 분은 손대범, 서정환, 정지욱 기자님은 제가 얼굴을 알아요. 네. 네. 그것부터가 이미 달러를 매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정환 기자님이 키 작고 말 느리신 분. 네, 맞아요. 예, 예, 예. 네.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쓰신 것도 몇 번 봤고 네. 이제 경기장에 오시는 건 잘 못 봤고 이제 네. 작년에 제가 우연찮게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나중에 합방 가서 하고. 자, 그러면 이 6명이 3달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6명 중에 3달러급 이상의 기자분이 2분 계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머지는 합방 가서 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가연 선수 오늘 그 훈련 스케줄도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진짜, 그래서 진짜 인터뷰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 처음에 받는 그 목소리 보고 너무 가식적이라서 너무 충격적이네요. 속 시원해. 이가연 선수 훈련 잘하시고 예. 네, 오늘 또 나중에 현장에서 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가식적이긴 했네요. 아니, 평소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선수들한테? 아니요, 그거 안 했어요. 그냥 가니야, 내일 그거 할 수 있어? 고마워. 뭐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가연 선수가 또 역시 그 재치가 있어요. 진짜 말을 너무 잘하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농담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이제 애드립을 하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인터뷰에 진짜 성실하게 임하는 선수예요, 이가연 그렇죠. 선수는. 예, 맞습니다. 이가연 선수가 삼성에서 어떤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휴식기 이후에 이가연 선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KT는 지금 외국인 선수 2명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따른 전력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 휴식기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클리프 알렉산더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피지컬적인 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왜냐면은 사실 어떤 팀 외국 선수 새로 오면은 그 선수는 거의 대부분 다른 팀들도 다 한 번씩 봤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를 해봐도 클리프 알렉산더 저희도 다 알죠. 그렇고 기량은 진짜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뭐 이것저것 뭐 이동 기자 지난주도 멘탈 문제 얘기하셨지만 사고도 조금씩 한 번씩 치고 이런 전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구단에서 잘 컨트롤하고 또 같이 선수들끼리 마음 맞춰서 가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냥 그쵸. 그런 이제 위험성이 살짝 있긴 하다. 근데 단 기량 면에서 어떤 골밑의 어떤 장악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선수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클리프 알렉산더가 살짝 양날의 검의 어떤 그런 이제 성격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허운 선수나 양홍석 그리고 김영환 이 세 선수와의 어떤 조합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브랜든 브라운은 기본적으로 연착륙을 120% 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과연 클리프 알렉산더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브라운이 있을 때와 알렉산더가 뛸 때는 KT의 어떤 공격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기어가 좀 바뀌어지죠. 기어가 바뀌죠. 진짜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 그러니까 브라운이 있을 때는 좀 더 브라운에게 패싱을 좀 더 맡기면서 좀 같이 좀 유난유처럼 가는 거라면 이제 클리프 알렉산더가 있을 때는 그냥 허원의 2대2 파트너로서 위력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솔직히 알렉산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기량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KT가 휴식기 이후에 굉장히 무서운 중위권 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중위권 중에서는 뭐 다코스. 지금 뭐 오리온도 지금 뭐 이제 뭐 이종현 영입 이후에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KGC도 지금 반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KT가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클리프 알렉산더 선수의 특징, 2대의 특징은 픽앤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픽앤
롤이 굉장히 위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피켄롤에서 라페스를 해줬을 때 엘리웁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칼을 뺐고 이제 더 이상 외국인 선수 교체가 부상 사유로만 가능하지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봐야 된다. 이런 부분 봐야 되니까 휴식기 이후에 KT의 어떤 경기력의 변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 충분히 KT는 허원 선수, 양홍석 그리고 김영환 이 세 선수가 좀 어우러지면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롤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 세 선수가 어우러지면 기본적으로 KT는 만만한 그런 전력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KT가 지금 2순위로 박지훈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선수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허원의 백업이겠지만은 네. 지금 KT가 그동안 투가드 시스템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걸 보면은 네. 저는 코트에 같이 세울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학교 때 허원이 4학년일 때 박지현이 1학년이었고 같이 뛴 적이 있었고 시너지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박지현이 사실 뭐 프로 레벨에서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적고 팔이 길어서 어떤 이제 그냥 피지컬만으로 보여주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허원 옆에서 잘 서포팅을 해준다면은 KT가 지금 뭐 외국 선수 덕분에 좀 이제 인사이드 쪽에서 보강도 있지만 백코트 쪽에서도 경기력 개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측만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단 하나, 그러니까 박지훈 선수의 대인마크 수비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2대2 수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즉 이제 스크린을 받았을 때 파이트 수로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 슬라이드 뒤로 돌아올 것인가 이런 판단력이 좀 늦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KT가 그동안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좀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허훈과 박지원을 갖다 같이 쓰게 되면 요 부분에서 같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요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선수도 왔을 때는 어떤 지역방으로 좀 돌린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수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LG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LG 저희 댓글에서도 김동현 선수 출전 시간에 왜 줄어들었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자, 이 부분이 사실은 LG 어떤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LG 자체가 지금 이제 이번 시즌부터 빠른 농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김동량을 위한 어떤 출전 시간 배분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로 지금 사실 김동량이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비시즌부터 허리가 되게 안 좋아서 팀 훈련도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랬는데 지금 시즌 중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가도 또 이제 뭐 어느 날 컨디션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지고 허리 부상이 원래 좀 그런 류의 부상이어서 그래서 휴식기 이전에 2경기도 아예 결장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허리가 안 좋아서 빠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김동량이 허리 부상 때문에 몸 상태도 지금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아마 휴식기 이후에도 이 선수는 지금 등록됐다 안 등록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LG 팬분들은 조금 많이 속상하실 텐데 지금 일단은 주지훈, 박정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LG가 지금 이제 원 싱글을 쓸 것인가, 즉 싱글 포스트를 쓸 것인가, 더블 포스트를 쓸 것인가. 김동현 선수 들어오게 되면 더블 포스트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동현 선수 지금 컨디션 좋지 않으면서 박정현이나 주지훈 뭐 이런 선수를 갖다 쓰는데 이것도 좀 한정적이죠. 근데 그쵸.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특정 팀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더블 포스트를 섰다 그랬을 때는 이 더블 포스트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블 포스트를 서게 되면 트랜지션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면에서 LG가 좀 더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트랜지션인데 이 그쵸. 부분이 약화가 돼버리면 LG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던 무기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 특정 팀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더블 포스트를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싱글 포스트를 서는 게 LG의 휴식기 때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랬을 경우에 LG가 이제 서민수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서민수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 득점력이 좋지 않으면서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LG는 제가 볼 때 라렌이 조금 더 외곽과의 어떤 2대2 그런 합을 좀 더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싱글 포스트의 어떤 그 트랜지션을 강화하면서 LG만의 어떤 간결한 패스에 의한 외곽 공격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경쟁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LG는 이근희 선수를 지나가고 윤환상 선수를 1순위로 뽑았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좀 의문인 지명이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조성원 감독이 또 얼마 전까지 또 이제 대학 감독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보는 눈이 또 따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LG가 사실 비시즌부터 가드진을 되게 경쟁을 많이 시키고 다양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거로는
김실의 이원대까지예요. 사실 그 외의 선수들은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테스트 해볼 또 다른 가드 자원이 생긴 거죠. 윤원상 어쨌든 공격력만큼 대학무대 최고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국대 출신의 어떤 득점과 좀 다르면은 이 선수는 2대2도 잘하고 슈팅력도 좋고 개인 어떤 아이솔레이션도 되고 득점이 전방위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로 득점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무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LG의 빠른 템포 속에서 이 선수의 이 공격적인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면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이만큼 잘 맞는 조합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윤원상은 무조건 기회를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근희 선수 같은 경우는 슈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죠. 슈팅에 대해서는 뭐 프로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카우터들의 어떤 평가를 갖다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성원 감독의 어떤 시각 이런 부분은 이근희 선수는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맞다. 예. 윤원상보다 낫다. 맞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득점력을 볼 때는 윤원상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쓸 수 있는 선수. 근데 단 여기에서 그렇게 코치의 어떤 디시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에어리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박경상이나 예. 아니면 여기 이원대, 김실이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겹치는데 그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잘 또 소화를 할까? 이 부분은 또 숙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이근희 선수를 거르고 윤원상을 택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관희 선수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5개 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각 팀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